안녕하세요. 강의를 맡게 된 희망제작소 오지은입니다. 이제는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시흥시는 어떻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제가 같이 좀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그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은요, 그 조례가 다른 데보다 훨씬 앞서서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2006년도 11월에 조례는 만들어졌거든요. 그 당시의 목적은요,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8월 1차 개정이 있었고요. 2014년 7월 2차 개정, 2019년 2월 3차 개정, 그리고 최근에 2020년 4월 4차 개정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개정들마다 하게 된 특징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보면요. 2012년 8월에서야 어떻게 보면 앞에 6년도에 만들었던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 그 재정운동, 조례 재정운동 할 때 같이 발맞춰 만들어졌던 걸 하면 첫 번째 개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참여해서 같이 하는 형태의 참여예산 운영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1차 개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흥시 참여예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 2차 개정을 하게 된 거는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시장에 책무가 추가되고 성평등 사항이 추가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청소년위원회, 모니터링, 지역회의, 월 1회 개책 같은 내용들이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3차 개정에서는 이제 주민참여 절차가 좀 더 다양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만들었던 목적이 자체가 한번 변화가 됩니다. 그거는 참여예산 효율적 운영에 맞춰 있었던 부분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좀 목적이 바뀌게 되고요. 지역회의 기능 강화가 되고 주민자치 연계가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개정에 최근에 된 거는 참여 범위가 확대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목적과 맞물리는데요. 이제 최근 목적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 과정, 딱 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할당된 예산뿐만이 아니라요. 예산 편성 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할당된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당위가 이 목적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전체 개정되는 과정은 시흥시 역시 주민 참여 방법이 다변화되고 그리고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요, 조례를 보면 그 운영 내용과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조례를 혼자 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짚어드릴 건데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는요, 5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크게는 총칙,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보칙입니다. 근데 앞에 메인 3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운영계획이고요. 선생님들 그 시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주민참여예산회, 그리고 아까 기본이라고 했었던 지역회의. 오늘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요, 볼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이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 심의 조정하는 기능, 그리고 이 제도를 알리고 교육하는 홍보와 교육활동, 그리고 예산 편성, 예산 과정에 대해서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걸 또 같이 하게 되고요. 앞서 살펴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임기는 딱 2년이고요. 그리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과위원회를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분과위원회가 총 4개가 있어요.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연구회도 둘 수 있고요. 청소년위원회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명성 말씀드렸죠. 그 참여예산 가치 3가지. 역시 회의 결과 공개도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의원수, 심의안건 회의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안 되어 있다면은 시에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구조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은 구성되어 있어요. 지역예산분과, 기획홍보분과, 그리고 예전에는 정책예산분과였어요. 이게 2개의 분과로 나뉘었거든요. 자치행정분과, 그리고 도시환경분과. 그래서 이렇게 2개의 분과에서는 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자치행정분과, 도시환경분과는 이제 심의 검토하게 되는 거고요. 지역예산분과는 지역회의에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게 되고요. 기획홍보분과는 참여예산 전반에 대해서 운영 방향이나 아니면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어요. 지금 지역회의 강화 부분을 이게 지금 사실 시흥시에 되게 중요한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시흥시 특징이라 보면은 지역회의거든요. 2012년도에는 지역회의가 없었어요.
근데 2013년부터는 지역회의가 만들어졌고 지역 및 동단위 사업으로 20억이 편성되고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번 집행을 해보고 나 보니까 지역마다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동은 열심히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동에서 좀 참여한 만큼 참여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반영해서 영순위 사업이라는 것들을 2014년에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동별 최대 3천만 원 한도 안에서 그 지역에 한 사업을 무조건 편성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편성해 주는 만큼 지역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그 동 지역회의의 권한을 강화시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각 동 실링제입니다. 각 동에 2억씩 예산을 부여하게 됩니다. 2억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전국 유례 없는 지역에 많은 예산이 내려갔던 거고요.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흥시의 좋은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실렌제가 운영되는 게 모체가 돼서 지금 현재 계속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2016년에는 이렇게 운영됐던 사항을 바탕으로 이제 사업 집행도 동에서 직접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7년대에는 현장 투어를 하고 평가 요소를 실질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보완해 나갔습니다. 단순히 2억을 주면서 권한만 강화한 게 아니라요. 이를 하기 위해서요. 지역회의 매뉴얼과 운영계획 그리고 주민총회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중 운영계획을 지역회의마다 시흥시는 짜고 있고 시 운영계획과 별도로 지역회의 운영계획도 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제 2억이 아니라 각 동마다 1억씩 실링을 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그 예산이 그렇다 삭감한 건 아니에요. 동특화 사업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보전해서 더 내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요. 동특성을 더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참여 예산 규모가요. 처음 25억이었죠. 25억부터 50억까지 거의 2배가 확장됐어요. 그리고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50억으로 거의 이제 안정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이 그렇다고 꼭 50억을 채워서 하고 있진 않아요. 초반에 이제 사업 예산이 는 만큼 사업 건수도 늘었고 지금도 역시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예산은 50억 꽉 채우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을 꼭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흥시에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분야도 좀 더 다양하고 있고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은요, 그 2013년도에 주민제안사업과 주민사업, 자율사업으로 나뉘어졌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지역회의가 시작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실링제가 있진 않았고요. 청소년 사업과 그리고 참여, 청년 사업까지 보완되는 게 계속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 업그레이드를 위한 내용들도 계속 강화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 예산이 이제 초반기가 넘어가면 사업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사업 내용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지역회의 평가, 그리고 공동체 사업 비율 지정, 그리고 단연도 사업 할 수 있게까지 이런 시도들을 매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습니다. 공동체 사업 비율은 지역회의 평가할 때 의무로 10%를 하게 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주기도 했었고요. 단연도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2억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한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올해는 2020년 시흥시가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주민참여예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도 됐거든요. 이건 앞서서 얘기했던 그 사업 내용의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올해 작년이죠. 코로나로 사실 주민참여예산 활동하기 어려웠는데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변환하면서 시도했었던 내용들이 좋게 평가받으면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 수교 활동을 어려운 상황에서 꾸준히 지속을 해왔고요. 그래서 동별 교육이랑 제안 컨설팅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온라인 주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온라인 주민총회가 다른 데서도 시도를 했지만 시흥시가 좀 더 특별했던 거는 제안자의 발표 영상이랑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저도 역시 참여했는데 확실히 더 집중이 되고 투표할 때도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업들이 시단위 사업 목록입니다.
지금 현재 최종 7개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시단위 사업에는요, 찾아가는 자연순환 교육이나 아니면 시흥시 문화유산 관련된 사업들과 같이 시흥시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특화 사업은 각 동마다 작년에 시작했다고 했죠. 이거는 각 동에 있는 1억 제외되고 이 동에 더 발전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들을 따로 더 추가로 선정했던 거거든요. 앞서서 지금 신규 위원님들 교육을 했는데 정왕 사동 빛의 산책로 조성 사업에 다른 동 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동특화 사업으로 그 동 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옆 지역 사람들, 옆 지역에도 관심 있는 사업들이 동특화 사업으로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정의마을의 방송국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은요, 주민참여예산 시흥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연도 그리고 어느 지역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사업 내용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회의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